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를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시간, 오늘 더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약간 저희 이 톤도 좀 비슷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습니다. 예, 좀 잘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아침에 사실 다른 옷을 입었다가 갈아입었어요. 정말요? 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그거 입고 오면 죽이겠다. 그러면 제가 텔레파시로 오늘 어떤 주제를 다룰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은 뭔가 대출 관련된 거 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오, 톡톡. 맞습니다. 제가 사실 좀 컨닝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맞습니다. 오늘 주제는 대출 관련인데 사실 대출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가 출연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대환대출이라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대출 받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아닌 거죠? 받으셔서 빨리 점심 저희 PD님과 같이 사주기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 크게 쏠 것 같네요.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대환대출이라고 하셨는데 대환대출이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거예요? 사실 저도 이건 은행 들어가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대환대출이라는 게 이제 어쨌든 간에 기존에 새롭게 대출을 받는다 그러면 신규 대출이라고 보통 불러요. 대출을 일으킨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한번 일으키고 나면은 계속 그걸 연장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은행마다 사실은 금리가 다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탄다는 게 대환대출이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은행에서 그냥 다른 대출로 같은 은행에서 다른 대출을 하는 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차피 시스템상 금리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품끼리 교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는 거를 이제 대환대출이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말씀하신 온라인 대환대출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탄다, 이런 의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오프라인에서 원래 있었던 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하려면요, 쌤, 막 발품 팔아서 이 은행 가보고 저 은행 가보고 막 왔다 갔다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었죠. 실제로 사실 대출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 특히 신용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은 대부분 직장인이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자신의 일과 시간에 여기 은행 저기 은행 다 다녀볼 수가 있을까요? 회사에서 알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쉽지 않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대환대출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사실은 그 수요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었고,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내서, 휴가를 내서 모든 은행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은행을 위한 서류가 필요했겠죠. 이 구비하는 것만으로도 좀 쉽지 않은, 벌써 막막한데요. 맞아요. 서류 언제 다 구비하고 언제 다 돌아다니지 하는. 은행원들도 심지어 그랬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자신의 은행에서 은행원들은 신용대출을 최대 2천만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행을 가봐야 되는데 또 그 다른 은행이 어떤 금리인지 그 지점에 있는 은행원이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지점에 전화해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 정도밖에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A은행인데요. B은행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전화하면 좀 도와주세요? 맞아요. 그렇게 도와주죠. 정말요? 네, 반대로 이제 빨리 준비해 놓을 테니까 빨리 달려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제가 갈 때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약간 상부상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오프라인 시절에 그랬던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온라인 대환대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의 불편한 점, 하나하나 물어봐야 됐고 뭐 직접 가봐야 됐고 서류를 다 준비해야 됐고, 이런 것들을 모두 없애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한 번에 치환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식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스톱으로, 그러니까 일일이 한 지점당 방문하지 말고, 혹은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K뱅크면 K뱅크 알아보고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알아보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모든 은행의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온라인을 통해서 가능하니까 어떤 온라인 플랫폼에다가 개인정보를 쭈루루루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딱 나오는 뭐 그런 시스템일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이 시스템 자체를 처음에 이제 구현한 게 이제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구현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위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금융위 플랫폼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의 플랫폼이 존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금융위에서 보도자료는 실컷 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회해야 되는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알고 있는 그 플랫폼이 맞습니다. 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은행 이런... 은행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 플랫폼이라고 하면 은행 플랫폼이라고 보통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은행은 앱이라고 보통 예. 부르죠.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IT로 많이 검색하는 예. 대표적인 데가 예. 네이버, 아, 네. 그렇죠. 혹은 카카오페이 같은 아. 그런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뱅크 샐러드도 여기에 포함되고 아. 이제 핀다라든지 예. 아니면 KB 국민 카드 오. 뭐 아니면 웰컴 저축은행 정도가 와.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스도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각 은행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여러분들이 한 번에 조회하는 플랫폼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6가지. 근데 앞으로는 또 추가가 되겠죠. 그럼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대환 대출, 온라인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기관들이 저는 웰컴 저축은행에서 가입한 적도 없고 예금도 없고 돈을 빌려본 적도 없는데 그들이 제 개인 정보, 제 대출 내역을 이렇게 알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전에 제가 이 주제로 한번 다뤘었던 마이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아, 마이데이터요? 네네네. 마이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내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내 금융 정보라든지 예. 개인 거래 정보라든지 신용 등급이라든지 하는 전 플랫폼에 지금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내가 승인함으로써 다른 플랫폼에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를 기본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네. 이걸 더 고도화시킨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픈 뱅킹 서비스는 많이 이용하시죠? 아, 그래서 막 문자 날아오는 게 막 그 어느 기관에서 오픈 뱅킹 서비스를 조회했습니다 하면서 막 이게 본인이 아닌 경우 신고 요망 막 이런 거 막 떴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한 앱에서 예를 들면 우리은행의 앱에서 농협은행 계좌의 이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사실은 마이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근데 그 마이데이터는 계좌 조회 혹은 이체에만 한정적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게 더 고도화됐기 때문에 신용정보라든지 대출 내역까지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 대출 내역을 조회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직장의 소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출을 같이 함께 확인해서 갈아타는 절차상의 어떻게 보면 편의성 그리고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미 갈아타고 싶은 은행이 딱 있으면은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아요? 돼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플랫폼이 어딘 것 같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네. 이제 은행인 것 같아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사실은 그 은행들은 아직까지는 플랫폼 개념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은행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은행에서는 바로 갈아탈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의 앱에서는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 받아온 기존 대출을 확인하고 그리고 곧바로 대출을 갈아타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그 은행과 은행을 이렇게 대환 대출을 연결해주는 중개자가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웰컴 저축은행, KU 국민카드 같은 맞습니다. 것들이겠죠. 맞습니다. 네. 이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금융사들이 모두 이렇게 지원을 곧바로 갈아타는 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 자료를 봤는데 5월 31일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금융회사가 다 이걸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우와. 그래서 총 그 지원하는 금융회사가 53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와. 그 53개에는요. 예. 은행 19개, 저축은행 18개, 그리고 카드 7개, 캐피탈 9개사 이렇게 존재하고요. 예. 뭐 대표적인 은행들이라고 한다면 산업, 농협, 신한, 우리, 기업, 국민, 하나 뭐 이런 데는 다 포함되고 있고요. 그 저축은행도 웰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웰컴 저축은행이라든지 아니면 OK 아니면 SBI 이런 저축은행도 하고 있고 네. 카드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카드사는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카드부터 시작해서 신한, 하나, 삼성, 우리, 롯데까지 그리고 캐피탈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병행해서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금융사들이 다 이제 이 대환대출 오픈 데이터 서비스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도 대환대출에 온라인 대환대출에 좀 관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지 절차를 소개해 주세요. 옛날에는 사실 이제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이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직접 찾아가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대출이 됐어요. 예. 자 그러면은 원래 있던 은행에 그 돈을 갚아야 되겠죠. 대환이니까. 갚아야 돼요? 바로 옮기는 게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또 그 은행을 찾아가서 갚아야 되는 게 세 번째. 예. 근데 그걸 또 못하겠다 싶으면 법무사를 이용하죠.
그럼 법무사를 이용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게 또 네 번째. 와, 이런 대환대출. 복잡한 절차가 있었는데 네. 그게 온라인으로 원스톱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절차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대출 플랫폼들, 비교 플랫폼 제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데라든지 혹은 금융회사 앱에서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은 내가 기존에 받았던 대출과 금리 그리고 갚아야 될 금액이 확인이 된다고 해요. 와. 그리고 여기다가 나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 이런 것들을 같이 입력하게 되면은 네.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들이 조회가 된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쭉 나오겠죠. 그 중에서 더 나은 대출이 있나 확인하고 거기로 갈아타기를 누르게 되면 해당 은행, 금융사로 이동하게끔 되고요. 거기서 대출 계약을 진행하고 나면요. 계약이 자동으로 완료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제가 갚아야 될 돈도 직접 가야 된댔잖아요. 네. 대출을 승인하는 순간 그 원래 있는 대출은 사라지게 되는 자동으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처리를 끝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좀 이렇게 그렇죠. 하도록 하고 저는 그냥 가만히 이거만 누르면 된다. 맞습니다. 이건 거의 혁신인데요, 그렇죠. 쌤? 근데 사실 이게 혁신이라고 하기도 되게 애매한 게 빨리 됐었으면 빨리 됐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사실은 저는 이게 바로 통신사 갈아타기랑 비슷한 느낌 아닌가. 약간 SK에서 LG로 갈아타면은 그 회사는 그대로 옮겨오면서 네. SK는 그대로 살아나고 LG는 죽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를 이 대출의 개념에 적용됐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 정말 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진짜 대출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안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옮겨 탈 수 있고 더 낮은 금리로 된다는데 맞아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좋아 보이거든요. 절차도 간단하고 돈도 이제 아낄 수 있고. 근데 단점도 있을까요, 쌤? 단점 없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해져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네.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기는 했었습니다. 어떤 제가 이렇게 거요? 확인해 보니까 예. 뭐 이제 금리가 낮은 경우 이제 갈아타니까 너무 좋잖아요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스템이 완전히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낮은 금리가 뜨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네. 그게 약간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고도화되면서 처음 이제 도입된 건 터라 예.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제일 사실 먼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조회를 맨날 이제 대출 조회를 할 때마다 금리가 저희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거 아니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이 금융 모든 회사들의 제 신용 정보 조회와 그 대출 그 신청 막 이런 거가 그쵸. 들어가면은 저 완전 나락가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이 들 수 있죠. 네,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금융위에서 공식 발표를 했더라고요. 신용등급 떡락하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으니까 조회봐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좀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것 같고요.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요, 서비스 운영 시간인 것 같아요. 운영 시간이요? 그 어플리케이션 이용하면은 24시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은행들도 절차상의 마감 프로세스가 분명히 존재하고 네. 이 은행도 마감이 있고 저 은행도 마감이 있고 이 카드사도 마감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마감 시간, 합의된 시간인 매 영업일 9시부터 16시까지만 이제 조회 및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네.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출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네. 신용대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인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앞서 말한 이제 53개 금융회사에서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 신용등급 뭐 이런 것들이 좀 괜찮다 사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정책자금 같은 것들도 가능은 하지만 이제 기존의 정책자금을 신용대출로 갈아타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신용대출을 정책자금으로 갈아타는 건 또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보완이 돼가겠죠. 근데 이제 뭐 이런 카드론 아니면 현금 서비스 네. 이런 것들은 대출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시스템이 다 구현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개인 사업자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카드론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플랫폼에서 조회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고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걸음마 단계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더 도입될지를 한번 추측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점점 더 이제 고도화될 것들이 남았다라고 하셨잖아요.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대출뿐만 아니라 다른 생각해보면 신규 대출도 그렇게 해서 조회해서 제일 나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쵸. 그 지금 이 대출이 있는 직장인분들한테 이건 정말 재밌고 희소식이고 한번 이용해볼 만한 소식인 것 같은데 우리는 직업방송 모델 채용 톡톡이잖아요. 맞습니다. 취준생들이 알아야 되는 이 포인트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대출 갈아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정보에 따르면요. 누적 2일 만에요. 지금 2068건. 예.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요. 581억 원이 예. 대출이 옮겨갔다고 해요. 서로로. 와. 왔다 갔다. 그 얘기는 이제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 그냥 금융사들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와, 그럼 금융사를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정말 중요한 뉴스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금융 5대, 예를 들면 은행이라고 치면은 그냥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이런 데서만 경쟁하던 시절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이 카드사랑 경쟁해야 되는, 그리고 캐피탈사가 다른 보험회사랑도 경쟁할 수도 있는 구조로 와. 나아갈 수 있다. 와.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그 속도는 더 가속도가 붙겠죠.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전체 신용대출 규모가 개인 대출만 한정한다 할지라도 11조 원이 육박한다고 해요. 11조 원. 네, 그러면 11조가 왔다 갔다 생각하신다고 해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누가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진짜 희노애락이 네. 거기서 다 벌어질 수 있다. 오. 라는 점을 좀 예.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단순히 예전에는 이제 친해서 예.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예. 해서 했던 영업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고도화된 서비스와 좋은 상품과 상품 구조를 만들지 않은 이상 예. 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어. 이런 점을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항상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장점이 뭔가요? 혹은 어떤 식으로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옛날에는 면접자들이 그냥 친절한 서비스, 고객 향한 마음 이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왜요? 근데 이제 그거 친절하냐? 아니 친절하기도 전에 은행에 방문을 하질 않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 마이데이터 활용해서 온라인 대환 대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예대 마진만 보고서 이쪽으로 갈아타야겠다 하면서 슉슉슉슉 갈아탄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그냥 이 대출에 있어서 금리가 낮은 게 최고고 그밖에 나머지 것들은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경쟁력을 찾을 수 있는 거죠, 쌤? 그렇죠.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먼 곳을 바라보고서는 현재 정책 방향이라든지 기업들의 전략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난번에 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또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모든 약간 사회적 이슈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들자면요. KB국민은행에서 그 알뜰폰 서비스를 KB 리브라는 걸 출시했다는 얘기를 잠깐 해드렸었어요. 기억나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부수 업무로서 겸용 업무로서 이제 은행에서도 알뜰폰을 본격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알뜰폰을 왜 했겠습니까? 알뜰폰을 쓰면 우리 은행에서 이점을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차피 알뜰폰으로서 월별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에서 금리를 높일 필요가 없어지는 고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객은 굉장히 금리가 낮아질 거고 이 경쟁에서도 경쟁력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알뜰폰이랑 대출이랑 같이 묶고 더블로 가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알뜰폰이랑 대출이랑 같이 묶어 있는 상태에서 예. 다른 경쟁사로 갈아타는 게 또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서 또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을 거고요. 갈아타는데 허들이 되는 게 이제 알뜰폰 사업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전략을 취하는 거라고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네. 나아가서 이 알뜰폰뿐만 아니라 이런 대환대출 플랫폼이 단순히 대환대출에 머물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네. 한다면 일단은 환전하는 게 머릿속에 떠오르죠. 네. 그렇죠? 저 막 환전 쿠폰 찾아가지고 맞아요. 최대 우대 금리 막 이런 거 없나 막 검색해보고 막 맞아요. 쿠폰 다운받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어디 은행으로 가십니까? 전 그때그때 달라요. 그쵸. 제일 잘 쳐주는 데로 갔었어요. 그 제일 잘 쳐준다는 것도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99% 이렇게 찾으면서 봤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환전 내가 한다면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와,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해외 송금을 보낸다고 해도 마찬가지고요. 같은 해외 송금
100만 달러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어디 은행과 어디 은행이 얼마씩 쳐줄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와, 얼른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경쟁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 예.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을 어디서 확보해야 될지도 여러분들도 보이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취준생분들이 이제 얻어갈 만한 꿀팁들이 이제 줄줄이 사탁으로 나왔는데 네. 한편으로는 어떤 회의적인 분들은 그러면은 이제 다 이제 어플로 하면은 나 이제 취업 못 하는 거 아닌가?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 반복 노동은 당연히 사라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하지만 단순 반복 노동 외적인 것들, 대표적인 예시로 지금 개인 대출은 이렇게 쉽게 갈아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간에 모든 은행사에서 K10이라든지 나이스의 신용등급을 일괄적으로 조회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 기업 대출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은행들이 자체 신용등급 조사 프로세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성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은행원이 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은행원이 분명히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다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끝으로 쌤 더 짚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리딩뱅크가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면요. 공인인증서 시스템이 없어지고 나서 금융사들 중에 홈택스 이런 데에서 각자의 은행들의 인증서를 갖고 있는 금융사들 혹은 플랫폼들이 어딘지 확인해봐라. 대표적인 예시로 카카오 인증서라든지 네이버 인증서라든지 KB 인증서라든지 여기가 사실은 리딩하는 곳이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각 금융사의 대출 금리가 이 경쟁에 따라서 얼마나 낮아질지도 계속 모니터링 해보시면서 어떻게 앞으로 진취적으로 바뀌어갈지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쌤 고맙습니다.